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2019년 4월 1일 녹음은 호주의 담배 포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녹음은 호주의 담배 포장에 관한 것인데, 일단 본론으로 가기 전에 잡담 몇 가지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의 눈길을 끌었던 몇 개의 뉴스, 그리고 뭐 다른 내용, 그런 게 있는데요. 첫째는 그 뉴질랜드에서 총을 여러 사람에게 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이 자기가 받아야 할 기본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항의를 했다 그래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뉴질랜드의 어느 기자가 오클랜드 대학에 있는 무슨 법률 전공하는 그런 전문가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그 사람 대답이 뭐라 그러냐, 그 항의가 근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The complaint may be valid 이렇게 말하면서 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기사는 제가 혼자 읽어보고 이 녹음에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기사 제가 관심 있게 본 거고요. 다른 기사 제가 주목한 것은 지금 태즈메니아의 어느 위스키 회사가 세계 위스키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술에 대한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좀 내용이 멀게 느껴져서 제가 그걸 다루지 않기로 했으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에다가 뭐 태즈메니아 위스키 이렇게 치면 그 기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건 기사고요. 제가 지난번에 댓글에다가 그 로제타 스톤 얘기를 하고 나서 관심이 좀 더 있어가지고 이집트 상형 문자를 좀 더 찾아가 보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는 뭐 처음에는 완전히 상형 문자로만 시작했는데 나중에 좀 완성된, 자기 나름대로 완성된 형태가 됐을 때에는 표의 문자 더하기 표음 문자, 모음은 없는 그런 종류의 글자로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 글자의 개수는 1000개쯤 되는 것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자랑 비교하면 뭐 훨씬 단순한 간단한 형태의 문자라고 할 수 있죠. 거기까지가 잡담들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은 호주의 담배 포장에 관한 글이에요. 호주에 지난 한 6년, 7년 동안 오신 분은 그 전에 호주에 계시지 않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 호주의 담배곽을 보고 아, 호주에서는 담배곽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 무슨 로고라던가 뭐 그런 화려한 그림이라던가 그런 게 없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호주가 늘 그랬던 것이 아니고 호주도 그 법이 현실이 된 것은 2012년이고, 이제 그 전에는 호주도 담배가게 무슨 로고가, 회사의 로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 사진을 그 담배가게다가 한다거나 뭐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꾼, 이걸 단순 포장이라고 한다는데, 지금 보면 그 담배 파는 가게 보면 그 담배에 아주 흉측한 사진들을 붙여놓고 팔죠.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그걸 사던데, 그걸 바꾸게 된 법은 담배 단순 포장법 2011이라는 그게 법이고, 그것이 현실화된 것은 2012년 12월이라고 합니다. 호주가 그걸 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걸 한 나라였다고 하는데, 이제 담배 회사들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려는 호주 정부와 담배 회사들이 모여서 싸워서 결국 그 연방의 하이코트까지 가서 싸웠는데, 하이코트에서 다행히도 정부의 편을 들어주게 됨에 따라 이제 이것이 현실이 되게 되었죠. 이게 만일 그 담배 회사들이라는 것이 한국에 있는 담배 만드는 주체와 같이, 한국에는 무슨 담배 인삼공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 안에, 나라 안에 있는 담배 회사들이라면 그게 이 스토리의 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뭐 호주 담배 회사 이름이 무슨 뭐 코알라 토베코 뭐 그런 거였다면, 그래서 그 뭐 주소가 뭐 어디에 있을까요? 시드니 어딘가에 있고 막 그랬다면 이제 하이코트에서 진 것이 그 승부의 마지막일 텐데, 담배 회사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큰 담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호주 안에 있는 주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법적인 싸움을 호주 바깥으로 가지고 갑니다.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호주를 상대로 이런 법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호주의 담배 단순 포장법,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가 크니까, 자기들이 본 손해가 크니까 물어내라. 그리고 그 물어내는 금액은
여기 그 US 4.2 빌리언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히 하면 4조 원쯤 되는 것이죠. 이 법적인 다툼이 끝난 게 2015년이니까 2015년에 US 달러로 4.2 빌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 뭐 한 4조 원 정도 주세요. 그렇게 했고 이제 뭐 호주에선 당연히 못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 회사와 한쪽은 담배 회사고 한쪽은 호주 정부가 호주의 연방 정부가 이 법적인 다툼을 벌여서 이제 결국 결판을 내려주죠. 근데 결판이 났는데 이제 호주가 이겨서 그 담배 회사가 요구한 그런 돈을 그런 터무니없는 많은 돈을 호주 정부가 낼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가 어떤 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의 법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던 이익을 얻지 못하면 그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 이거 사실 한국 신문에서도 가끔 보는 얘기죠. 그거를 여기 지금 글에는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라고 한다는데 한국 신문에서는 이거를 투자자 국가 소송제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그걸 근거로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또 저의 개인적인 담배에 관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담배도 피지 않는데 저에게 담배를 피라고 억지로 주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방부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에 갔었는데 군대를 갔더니 처음부터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느 시점인가부터 저에게 담배를 주고 있었어요. 한 달에 14갑이었던 것으로 제가 가물가물하게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이 되면 뭐 그게 뭐 매달 10일이건 뭐 14일이건 뭐 언젠가겠죠. 그 날이 되면 행정반에 있는 누구누구가 그 관물대에다가 담배 열몇 갑씩을 놓고 갑니다. 그 제가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뭐 2등병, 1병 아니면 상병 초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담배 안 핀다는 것을 알고 고참들이 그냥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담배를 그냥 가져가요. 얘는 담배를 안 피니까 뭐 가져가도 뭐 문제가 없지 하고 가져가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말합니다. 내가 핀다? 뭐 이렇게 말해주죠. 뭐 하여튼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어떤 시점인가부터 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다 이 전역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제 담배를 가져갈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3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6월 군번들한테 그 약간 후배인 아이들이죠. 걔네한테 제가 담배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애들은 그냥 고맙다고 하고 받지만 어떤 애들은 우리가 있던 데가 그 민간 세상으로부터 아주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뭐 물자가 아주 부족한 곳이었는데 그걸 받고 고마움의 표시로 저한테 빵을 주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 빵은 지금도 한국에 그런 군대에서 그런 빵을 먹는지 모르지만 그 아무런 맛이 없는 그런 빵이죠. 부피만 있는 빵. 맛은 이제 다른 거를 거기다가 발라서 맛을 내는 그 빵인데 어떤 내무반에서는 뭐 휴가도 많이 가고 그러면 빵이 남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잘 갖고 있다가 저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무런 맛도 없는 그 빵을 가지고 이제 보초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것을 꺼내서 먹곤 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연이 있던 게 이제 담배인데 저에게는 저 개인에게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저에게 담배를 주려고 했지만 이 세상에는 이 담배 회사들이 담배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게 하려고 했었고 이제 호주가 이렇게 그 포장을 법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야욕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 호주 정부가 이기고 국외에서도 호주 정부가 이기면 그러면 2015년이면 상황 종료예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럴 텐데 제가 지금 글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디에 나온 글이냐면 이거 일종의 잡지인데요. 뭐 호주판도 있고 다른 나라 판도 있고 캐나다, 아프리카, 뭐 프랑스판 뭐 이렇게 잔뜩 있는데 Conversation이라는 이걸 잡지라고 불러야 할지 뭐 하여튼 그런 된 웹페이지인데 여기 흔히 이제 그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많이 올린단 말이죠. 어떤 때는 상당히 진지한 내용으로 올리고 그러는데 여기 이 담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누가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을 언제 올렸느냐? 2019년 3월 27일에 올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5년에 났는데 이제 이 사람의 관심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 사람의 관심은 시작이 됩니다. 2015년에 결판이 난 것에서 시작이 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드니 대학에 있는 리서치 펠로우라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에 국제 관계 아니면 법률 무슨 뭐 재정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 재판에서의 관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어떤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가 어떤 손해를 얼만큼 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관심사인데요. 손해를 봅니다. 그걸 이겼을 때.
이 담배 회사와 관련된 호주의 손해는 법률 비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소송을 이기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썼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정보 공개 청구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에도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이제 호주 정부더러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한번 밝혀봐라.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뭐 그거 별로 밝히고 싶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담배 회사랑 싸우는 과정에서 어느 개인 혹은 몇몇의 사람만 거기 들러붙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것에 관련된 그 정부 내 부서가 Department of Health, 그러니까 보건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법무부,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 이런 데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은 어차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원래 하려던 다른 일 말고 이것에 대해서 일을 한다면 그거를 비용으로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추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내부적인 비용은 사실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고, 외부적인 비용,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공무원들이 외부에 있는 뭐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부탁한다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들에게 뭐 어떤 일을 시켰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을 오랫동안 알아내려고 했는데 2017년에 좀 알아냈다고 생각했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더 알아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근래 알아낸 게 2019년 2월 달에 알아낸 게 근래 알아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지금 3월 달에 글을 쓴 건데요. 계산을 해보니 24 밀리언 달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낸 돈만 24 밀리언 달러라는 거죠. 근데 흔히 재판을 이기면 재판에 관련된 비용을 진 쪽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뭐 재판에 관련된 비용을 저쪽에서 담배 회사들이 호주에다가 많이 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판결문이 사실 언제 공개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판결문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이 딱 2페이지네요. PDF 파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50%의, 다가 아니라 50%의 재판에 관련된 비용을 담배 회사가 호주에다가 지불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 돈으로 24 밀리언을 썼으니까 그것의 절반인 12 밀리언은, 그러니까 뭐 한 100억 원쯤 되겠네요. 그거는 적어도 그만큼은 호주 정부가 사용한 것이죠. 그거 더하기 이제 수많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것에 관련돼서 일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적게 봐도 적어도 100억 원만큼은 이거를 이기는 과정에서 썼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밝힌 내용이에요. 100억 원을 뭐 아까 말한 그 4조 원에 비하면 100억 원이 적은 돈이긴 하지만 100억 원을 가지고 무슨 뭐 간호사님들을 고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학교에다가 준다던가 뭐 그러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만큼의 추가 비용을 쓰게 되었다. 이제 이 사람이 하려는 얘기는 거기에요. 그것까지가 이제 이 사람이 하려는 얘기인데, 제가 이 글의 제목을 읽고 싶은 마음 굴뚝 같으나 그 제목에 담배 회사 이름도 있고 그래서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제목의 일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inning is losing.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알다시피 이 호주가 법률적인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losing이라는 거죠. 손해를 봤으니까. Winning is losing이에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호주의 담배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게 단순히 호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이 호주의 담배 얘기를 한국에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담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투자자 국가소송제, 그것 때문에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나온 어떤 글을 하나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건 2015년에 나온 글인데 사실 이 여기서 말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쓴 사람은 송기호 변호사라고 해서 이런 관련된 주제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무슨 팟캐스트 같은데 초대 손님으로 나와서 설명도 많이 해주고 이런 사람, 그런 분, 송기호 변호사가 쓰신 글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호주는 어떻게 담배 ISD에서 완승했나. 여기서 말하는 ISD가 바로 Investor State Dispute, 그거죠. 어떻게 호주가 이겼는가 하면서 그 법률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이 이런 큰 건에 하나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 저쪽은 회사 이름이 론스타고 이제 이쪽은 대한민국 정부인데 내라는 돈의 크기는 5조 5천억 원 그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에 나온 글에서도 아직 그게 결판이 안 났을 때 나온 글인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결판이 어떻게 났는가, 이게 4년이나 지났으니까 결판이 어떻게 났는데 찾아보니까 아직도 결판이 안 났어요. 그래서 최신 정보에 따르면 2019년 5월쯤에 결판이 날 것이다. 근데 이 송기호 변호사께서 쓰신 글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 국가 중재 제도는 매우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칼, 이런 제도를 칼이라고 불렀는데, 이 칼을 끌어내려 두 동강이를 내 땅에 묻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호주의 담배 포장, 그리고 투자자 국가소송제, 이런 내용을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유랑 호주 가자에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